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주로 지낼 텐데요. 건강도 챙기시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참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딱 지금 시국에 맞는 내용이죠. 오늘 주제는 다양한 정의관으로 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정의의 여신 보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몫을 제대로 받는 것이 정의인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바라보았고요. 오늘은 이 다양한 정의관으로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쓴다, 아니면 집회를 한다, 이런 게 이슈잖아요. 그럴 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이 정의이다 라는 관점, 그리고 반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선은 참아야 한다,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은 참아야 한다라는 정의관 두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관점과 아니다,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이다라는 것, 이거는 첨예한 지금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방역, 지침 이런 것들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고 사회 안에서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근본 프레임은 무엇인지, 관점은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 먼저 확인할게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를 분배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의인데요. 그 분배적 정의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뭐에 따른 분배는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장점이 있다. 능력이죠. 능력. 여기서 능력은 결과가 아닙니다. 잠재력까지 보는 거예요. 결과는 업적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기준 뭐였죠? 이 세 개의 기준 중요한데 그쵸, 필요였습니다. 필요. 그래서 능력, 업적, 필요에 따른 분배, 이 세 가지 기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제로 갈게요. 자,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입니다. 딱 느낌을 봤을 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도입에 말한 것처럼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랑 지금 대비되는 거니까 개인의 자유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도입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목초지가 있다.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를 놓아 풀을 먹일 수 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몇 마리의 소를 더 사들여 공유지에 풀을 먹게 하였다. 이를 본 이웃들도 더 많은 소를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공유지에는 점점 더 많은 소가 들어차게 되었고 새로운 풀이 자랄 겨를도 없이 풀이 사라지면서 공유지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아무도 소를 기를 수 없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개인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유권과 평등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이고요. 인권의 그 수많은 역사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기본권입니다. 기본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교과서 170페이지를 보면 방금 소들의 내용이랑 비슷하게 웹툰,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큰 웹툰을 둘러싸고 정보 심의를 강화하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죠. 그런데 만약에 정보 심의를 강화하자라고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제재를 하지 않겠죠. 규제를 만들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반대죠. 규제를 만들겠죠. 그래서 청소년 몇 세 이상만 볼 수 있게끔
뭐 락을 건다든지 이런 식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라고 한다면 심의를 낮추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규제하는 것을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게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디에 중요성을 줄지에 따라서 정부의 제도와 그리고 법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중요한 발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건데 일단 정의에 대한 관점, 정의를 바라보는 그 틀은 다 다릅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가치. 무엇을 더 중시하냐 여기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개인의 자유다. 왜냐하면 개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관점인데 이거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이 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선, 개인선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면 이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개인이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개인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정의로 본다는 거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그리고 공동체가 개인한테 특정 가치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치 있죠. 나치나 뭐 파시즘, 그 다음에 뭐 군국주의 이런 것들은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입니다. 오늘 이거 두 개만 알면 돼요. 핵심이니까. 공동체주의는 당연히 공동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을 어떻게 보면 아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공동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릴 때부터 사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개인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좋은 학교 가야지, 거기 가야지, 나도 잘해 이렇게 보는 거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죠. 근데 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이런 말 우리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쵸,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기 나름이야, 내가 하기 나름이지 라고 보는 거는 개인을 되게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영향을 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가도 어떤 집단에 가도 내가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속하는데 우리 보통 이 학교 가면 여기 따라가고 이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 분위기 따라가고 이렇게 보는 거는 공동체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제 그거를 중요시하는 게 정의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선이 중요해요. 공동선.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를 계속 추구해야 돼, 개인이. 그래서 좋은 삶의 모습을 계속 추구하도록 공동체가 이렇게 장렬해야 되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웹툰이 선전적이다, 바로 자르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부유세를 볼게요. 하나의 그 제도를 보고 적용을 하는 건데, 부유세가 지금 교과서 172페이지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죠? 우리 보면 전기세가 누진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일정한 그 전기의 그 양을 넘어서면 그때는 더 누진을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부유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산이 어떤 일정 이상의 재산을 보유할 때는 되게 비율이 확 높아지는 그런 세금을 부유세라고 하는데요. 이 부유세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제 부유세 제도를 봤을 때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과도하게 부유세를 내는 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부유세 제도 반대.
근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부유세를 통해서 공동선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누진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의무다. 이게 정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부유세가 스웨덴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예요. 스웨덴이 60%라면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는 38%고 미국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 스웨덴 이런 데는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그 소득세 최고 세율이 엄청 높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한 그 사회의 합의가 다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웨덴이 부유세 최고 세율이 되게 높다라는 거는 스웨덴이 공동체주의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2.5%예요. 엄청 낮잖아요. 여기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죠. 그 사회에서. 그쵸?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논의가 엄청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바로 합의가 됐잖아요.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에 대해서도 막 합의 갈등이 없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의 권리다. 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냐? 마스크를 안 쓸 권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이 더 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중시해서 몰아갈 수 없죠. 공동체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정말 최악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러니까 너무 개인으로 가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고 너무 집단으로 가면 집단의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게 되겠죠? 너무 이기주의로 가면 공동체가 흔들려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돼요. 보완한다는 건 서로 도와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이 됩니다. 되게 이상적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2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죠. 그러나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죠. 이 2번 조항을 보면 이거는 공동체주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사를 할 수 없죠. 재산권을. 그래서 개인 권리도 보장하고 의무도 부여하고 그래서 함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2항이 빠지면 아까 뭐로 가요? 이제 집단주의로 가고 2항이 빠지면 뭐가 돼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아까 두 가지 뭐였죠? 자유주의적 정의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 자체를 자유주의적 정의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풀게요. 1번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선이에요? 개인선이에요?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거고 이 둘의 관계는 당연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 또는 조화로운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